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응닭, 응달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응급실에서 마주하는 긴박한 증상 중 하나인 객혈의 진단과 치료 전략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객혈의 정의와 가성객혈의 감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객혈은 성문 하, 즉 하부 호흡기계인 기도나 폐포에서 기원한 혈액을 기침을 통해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이 출혈이 정말로 하부 호흡기에서 나온 진정한 객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상에서 진정한 객혈은 대개 선홍색을 띠고 공기와 섞여 거품이 있으며 알칼리성 pH를 나타냅니다. 반면 위장관 출혈인 토혈은 위산과 섞이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 같은 암갈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음식물 입자가 섞여 있으며 산성 pH를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가 피를 토했다며 내원했지만 구강과 비강을 면밀히 검사해보면 밤사이 발생한 비출혈이나 잇몸 출혈이 목 뒤로 넘어갔다가 아침에 기침하며 나온 가성객혈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비내시경이나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통해서라도 출혈의 정확한 기원을 확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객혈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객혈은 크게 대량객혈과 비대량객혈로 분류합니다. 전체 객혈 환자의 90% 이상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비대량객혈에 해당합니다. 이는 24시간 기준 100ml 미만의 출혈을 의미하며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반면 전체 객혈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대량객혈은 응급실에서 매우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양적인 기준으로는 보통 24시간 동안 200ml 이상의 혈액이 배출되는 경우를 말하지만 임상에서는 숫자 그 자체보다 출혈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즉 기능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출혈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환자가 스스로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심폐예비능이나 혈액학적 안정성이 어떤지에 따라 위험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객혈량을 현장에서 정확히 정량화하기 어렵기도 하고 대량객혈 환자에게 가장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은 실혈로 인한 쇼크가 아니라 기도가 피로 막혀 발생하는 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객혈의 발생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 혈관 계통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출혈원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기관지 동맥입니다. 우리 폐에는 두 가지 혈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폐 전체에 피를 돌리는 폐동맥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지 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관지 동맥입니다. 정상적으로 기관지 동맥은 매우 가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폐에 만성 염증, 결핵, 기관지 확장증 등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손상된 폐 조직에 더 많은 피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늘었던 기관지 동맥이 점점 굵어지고 비대해집니다. 비유자자면 풍선을 계속 불면 표면이 점점 얇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대해지고 벽이 얇아진 기관지 동맥은 염증으로 손상된 폐 조직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폐포와 기관지 주변까지 뻗어나갑니다. 결국 얇아진 혈관벽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툭 터지면서 숨길로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염증이 심할수록 혈관벽은 더 약해지고 기침 등의 자극으로도 쉽게 파열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폐동맥 출혈로 약 5%를 차지합니다. 주변의 염증이나 흉터 때문에 파이프 벽이 갉아먹혀 터진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폐에 암, 결핵, 심한 고름, 폐농양 같은 독한 병이 생기면 그 주변의 폐조직들이 심하게 망가지고 파괴됩니다. 이 염증들이 번지면서 바로 옆에 지나가던 폐동맥 파이프의 겉면까지 갉아먹어버립니다. 약해진 파이프 벽이 풍선처럼 위태롭게 부풀어 오르다가 이걸 가성동맥류라고 하는데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팍 터지면서 대량의 출혈을 일으킵니다. 셋째는 비기관지 전신동맥 출혈로 역시 약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난림공사로 급하게 만든 부실 불법 파이프가 터진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 때문에 폐가 오랫동안 아프면 우리 몸은 주변의 다른 큰 혈관들로부터 여기 피가 부족하니 길 좀 내달라 며 급하게 새로운 야매 파이프, 측부 혈관들을 끌어다 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조된 신생혈관들은 급하게 난림공사로 만들어진 탓에 정상 혈관보다 엄청나게 약하고 흐물흐물하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기침을 하거나 압력을 받아도 이 부실 파이프들이 쉽게 찢어지면서 숨길로 피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질환들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결핵이 객혈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반면 선진국 환경에서는 급성 호흡기 감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이 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참고로 원인을 찾기 힘든 원인 불명의 객혈도 전체 환자의 약 20%나 차지합니다. 감별 진단을 할 때는 기관지 종양이나 이물질 같은 기도 질환, 감염성이나 류마티스성 같은 폐실질 질환, 동맥류나 폐색증 같은 혈관성 질환, 폐부종이나 승모판 협착증 같은 심장성 질환, 그리고 항응고제 사용 후 또는 시술 후 발생하는 의인성 및 응고장애, 월경성 객혈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진단 프로세스를 정립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상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입니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감염 증상이 있는지,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핵, 악성 종양, 자가면역 질환, 만성 폐질환의 과거력은 물론이고 폐색전증을 시사하는 최근의 여행력이나 부동 상태, 응고장애 가족력도 빠짐없이 물어야 합니다. 신체 검사 시에는 응고장애를 시사하는 반상출혈, 만성 폐질환이나 폐암을 시사하는 곤봉지, 그리고 폐출혈을 동반하는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관절의 활막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의 피부 징후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초기 영상검사로는 흉부 엑스레이를 가장 먼저 시행하여 폐렴, 공동병변, 농양, 종괴, 폐포출혈 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지 못했거나 보다 정확한 출혈 부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형증강 흉부 CT 또는 CT 혈관 조형술을 시행해야 하며 이는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진단 도구입니다. 응급실에서 모든 객혈 환자에게 루틴으로 시행해야 할 기본 혈액 검사로는 전혈구 검사, 전해질 및 신기능 검사, 그리고 PT-APTT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활력 징후와 산소 포화도를 통한 혈액학적 안정성 평가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환자의 임상 상황에 따라 동맥 혈가스 분석, 혈액 배양 및 객담 검사, 혈액형 및 교차 시험,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 자가면역 항체 및 결핵 이그라 검사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지 내시경은 기관지 내 병변 진단에 가장 유용하며 고위험군 50세 이상, 남성, 40감년 이상 흡연력에서는 흉부 엑스레이가 정상이어도 9.6%에서 기관지암이 발견되므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CT에서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16%에서 추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경성 기관지 내시경은 대량 객혈 상황에서 기도 확보와 환기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는 환자가 비대량 객혈인지 아니면 생명이 위급한 대량 객혈인지에 따라 다른 프로토콜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트랙인 경미한 비대량 객혈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환자가 혈액학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외래나 일반 병동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침상 안정을 취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출혈이 일어나는 폐 쪽을 아래로 가게 하는 츠과이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인피가 정상 폐 쪽으로 넘어가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식 상태를 유지하며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정맥로를 확보한 뒤 필요시 산소를 공급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항섬유소용해제인 트라넥사믹산을 투여하여 출혈량과 기간을 줄여줍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에서는 분무 투여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500ml를 1일 3회, 최대 7일간 투여합니다. 분무 투여는 출혈 부위에 고농도의 약물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국소지혈 효과가 빠르고 매우 효과적이며 전신 부작용이 적어 임상 결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경구 투여나 정맥 투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영상검사로 출혈 원인을 찾아 감염, 염증, 응고장애 등의 원인 질환을 교정하면 대부분 자가제한적으로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두 번째 트랙인 대량 객혈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대량 객혈이거나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가 오면 치료의 패러다임은 즉각적인 소생술과 기도 확보로 전환됩니다. 최우선 순위는 기도 확보, 즉 기관삽관입니다. 이때 기관지경 삽입과 혈전 제거가 용이하도록 큰 직경의 단일 내관 기관 내관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동시에 대량 정맥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수액 소생술과 수혈을 진행해야 합니다.
심한 출혈 상황에서 응고장애가 동반되었다면 신선동결 혈장 2장에서 4장과 비타민 K 10ml를 정맥 투여하여 즉시 교정해야 하며 혈소판 감소증 환자의 경우 혈소판 수치를 최소 5만에서 6만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혈소판 수혈을 시행합니다. 삽관 후에는 즉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 기관 내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폐 침범 범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대량 객혈에서 트라넥사믹산 보조 치료를 고려할 경우 정맥 투여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대량 객혈 시에는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분무된 약물이 출혈 부위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비출혈 폐 격리를 위해 출혈책을 아래로 하는 츠과이 자세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지 블로커나 이중관 기관 내관을 이용해 선택적 기관지 차단을 시행합니다. 또한 경직성 기관 내시경을 통해 기도를 막고 있는 혈궤를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직접 탐폰하여 압박 지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생술과 동시에 확정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량 객혈의 1차 확정 치료는 바로 기관지 동맥 색전술입니다. 최소 침습적이면서도 성공률이 70에서 99%나 달할 정도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모든 병적 동맥을 찾아 색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과적 수술은 흉부 외상이나 의인성 폐동맥 파열 혹은 색전술에 실패했거나 재발성 출혈이 있는 매우 제한적인 적응증에만 시행됩니다. 왜냐하면 응급수술의 경우 사망률이 25에서 50%로 매우 높고 수술 중 대량 출혈이나 질식, 호흡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량 객혈 환자들은 반드시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객혈 환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가짜 객혈을 신속히 감별해야 합니다. 비대량 객혈은 츠과이 자세와 트라넥사믹산 투여 등 보존적 치료로 안전하게 접근하지만 대량 객혈은 초응급 상황이므로 즉각적인 대구경 기관 삽관, 혈액학적 교정, 그리고 신속한 기관지 동맥 색전술 프로토콜을 머릿속에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